안녕하세요. 이노스페이스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평소에 웹소설 좀 읽는다 하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법한 스타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섭외하느라 사실 정말 힘들었는데요. 네이버 웹소설 분야 1위, 평점 9.8의 스타 작가님, 소울풍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대표작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소개를 되게 멋있게 해주셨는데 되게 스타 작가라는 말이 되게 어색하네요. 전 현재 네이버 시리즈에서 오늘만 사는 기사라는 소설을 연재하고 있고, 이전에는 말단병사에서 군주까지 규혁회 혈통천재 등을 연재했습니다. 맨 처음에 이 업계에서 글을 쓸 때 필명을 다른 걸로 해서 하나를 써서 이제까지 총 9개의 작품을 썼습니다. 원래 작가님께서 여행사 직원으로 일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네. 되게 특이한 이력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웹소설 작가로 데뷔를 하게 되셨을까요? 그게 이제 사실 이전에 하던 일은 사실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면 아주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해서 제가 그 시내에 있는 서점에 가서 하루 종일 있는 그런 아이였는데, 그때부터 쭉 시간이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제가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아졌으니까 쭉 습작 같은 걸 썼고, 데뷔하기 전에도 책을 좋아했고 재밌다고 소문이 나면 어떻게든 구해서 읽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회사 생활하는 와중에 그 우연찮게 또 막 여전히 계속 글을 쓰고 싶어서 인터넷에 막 뒤적거리다가 소규모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 공모전을 하나 찾았고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계기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 어릴 때부터 계속 하고 싶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걸 꾸준히 가지고 있다가 송출해내신 게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요. 감사합니다. 작가님께서는 자꾸 겸손스럽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네이버 웹소설에서 1위를 해본 적이 있으실 정도로 커리어가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사실 이런 성과를 내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셨을까요? 일단 근데 저보다 잘 쓰신 작가님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 웹소설 1위라는 게 엄청 어색한 말입니다. 제 현재 연재하고 있는 작품은 네이버 시리즈 독점인데, 여기서 1위라는 건 실질적으로 말이 잘 안 되는 게 매일 순위가 바뀌는 시스템이라서 정확히 말하면 1위를 해본 적이 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참 많은 작가님들이 다 이제 경험하신 일이고, 저보다 잘 쓴 작가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저를 1위라고 하거나 스타 작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굉장히 어색하네요. 엄청 어색합니다. 예. 그래서 그 나름대로 뭐 예를 들어 나름대로 제가 커리어를 쌓았다는 거를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그 기간을 사실 그렇게 기간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필명 소울풍이라는 필명을 쓸 때는 세 번째 작품에서부터 운이 좀 따라줬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게 그 저희끼리 말하는 소위 뭐 얼마 전환을 했다, 뭐 어떤 플랫폼에서 유료 전환을 얼마를 해서 대충 뭐 얼마를 벌겠다, 이런 얘기들이 업계에서 많이 도는데, 그 기준에서 참 운이 좋게도 잘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제 지금 기준에서도 누가 들어도 엄청 잘 팔았다라고 잘 썼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거는 5번째 작품이었습니다. 그게 말단병사에서 군주까지였고, 시간상으로 치면은 작정하고 웹소설 쓰겠다고 한 게 제가 2015년, 16년도였으니까 그게 말단병사가 18년 연재를 했는데 그 연말에 연재를 시작해서 결국엔 19년도에 연재한 작품이라고 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보면은 4년에서 5년 차 넘어갈 시기 같고, 뭐 세 번째 작품이 아까 성과를 좀 보긴 했는데 그때 제 기준에서 만족할 만한 어떤 성과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어떤 뭐 중소기업 연봉보다 조금 나은 그러니까 대기업 연봉 레벨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정도 선에서 멈췄었고, 그런데 이제 뭐 너무 당연하지만 이제 기간이나 이제 작품 개수 이런 게 사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잘 안 해서요. 지금도 그렇고, 그 왜냐면 한 작품을 써도 저보다 잘 되신 분들도 많고요. 저보다 오래 걸렸지만 나중에 빛을 보신 분들도 많고, 기준이 딱히 없다 보니까 기간이나 개수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업계 커뮤니티 같은 데서 떠도는 낭설은 사실 되게 신빙성이 떨어지는 말들이 많아서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수많은 경쟁작 중에서 1위를 해본 경험이 있다는 사실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
혹시 데뷔하시고 첫 정상까지는 얼마나 걸리셨나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웹소설 시작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이제 정산이 나올까 그 기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전업으로 바로 뛰어들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다 보니까요. 이게 되게 재밌네요. 제가 제 히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되게 절 야수의 심장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네. 아내와 아이가 있고 네.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입장에서 회사를 관두고 네. 하던 사업도 잠시 멈추고 바로 그냥 올인을 하듯이 전업을 했거든요. 어.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여러 명의 지망생들한테 똑같이 얘기하지만 네. 전업은 가장 마지막에 택하라라고 물론 하고 싶은 사람을 말리는 건 아닌데 네. 웬만하면 참아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재밌는 게 그 웹소설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서 시작만 하면 바로 돈이 들어오리라는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많이 버는 작가님들이 노출이 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인지가 되는 부분이 많은데 실제로 오늘 한화를 1화를 쓰기 시작했다고 하면 짧아야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신인이고 그리고 작품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라는 걸 가늠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6개월 내에 수익을 내는 분들은 엄청 소수일 겁니다. 기성 작가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요. 그리고 이제 길면 1년 이상이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두세 작품을 썼던 작가님을 제가 서포트를 해서 좀 괜찮은 수익이 나기까지 2년이 좀 넘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예, 그분도 오래 이제 갈고 닦아서 쓰시긴 했고 그래서 기간은 참 꽤 걸리니까 경업이신 분들은 경업으로 일단 하시고 전업은 좀 나중 선택으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작가님께서 야수의 심장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야수의 심장을 가지셔서 그런지 오늘만 사는 기사 같은 작품이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잘 보냈죠. 전업은 마지막에 생각해라 기억하고 네네. 있겠습니다. 사실 소울풍 작가님께서 규격외 혈통전제, 오늘만 사는 기사, 네. 말단병사에서 군주까지 등등 작품을 많이 쓰셨어요. 혹시 작품 중에서 가장 큰 수익을 남긴 작품이 무엇일까요? 예, 뭐 오늘만 사는 기사가 제일 잘 됐습니다. 지금 사실 지금 하고 있는. 네이버 웹툰도 토요 웹툰도 5위 하고 있고 네. 전체 인기 순위에서 그 웹툰도 이제 너무 잘 됐고 네. 웹소설도 사실 많이 잘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잘 돼서 웹툰 인기가 많이 한몫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실 인터뷰 준비하면서 웹툰을 쓱 봤는데 네. 진짜 재밌더라고요. 잘 강추드립니다. 됐습니다. 예. 네, 사실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둔 작품이라면 저희 구독자분들도 어떻게 쓰여졌을까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만 사는 기사의 주제나 세계관 좀 특이한데 어디서 영감 받으셨을까요? 그 보통 막 영감을 어디서 받았냐는 질문을 여기도 처음 받는 건 아니거든요. 네. 뭐 자주 라이브 할 때도 자주 받고 이러는데 그게 갑자기 떠오르는 경우가 많지 어디서 받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만 사는 기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린 시절에 아주 제 나이가 드러나는 영화인데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그게 네, 어떤 남자가 하루를 계속 반복하는 영화인데 그 엣지 오브 투모로우랑 비슷한 소재였는데 그런 영화를 그러니까 시간을 다루는 영화를 되게 좋아해서 여러 번 봤었고 그리고 독립 영화로도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굴에 들어가면은 계속 하루가 반복하는 그런 여러 가지 영화를 보다가 저는 루프라고 하죠. 반복이라는 개념이 여러모로 재밌어 보여서 쓰고 싶은 소재였죠. 네. 그래서 현대를 배경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배경을 갖고도 여러 번 습작을 계속 쓰다가 어떤 주제랑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주제랑 제가 딱 마음이 맞물려가지고 제 평소 생활 습관이나 태도에서 사람이 살다 보면 좀 고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네.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이상적으로 저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그때 중꺾마라는 말에 꽂혀가지고 주제를 그런 식으로 이제 담으려고 노력을 했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때 당시에 그게 너무 마음에 꽂혀가지고 많이 실제로 꽂혔습니다. 주인공이 되게 매일매일 새로 태어나면서 네네. 다른 노력을 해서 뭔가 퀘스트를 계속 이겨나가는 내용인데 독자분들도 혹시 안 보셨다면 저 강추드립니다.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네. 그런데 분명히 어떤 날은 꺾일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럴 때 혹시 작법에 관련된 꿀팁이 있을까요? 작가님만의 기획하는 습관이나 글쓰기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이게 근데 글쓰기 노하우는 사실 얘기를 하면 너무 길긴 한데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성실함과 뭐라고 해야 되지? 끈질김이라고 해야 되나? 꾸준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게 이런 꾸준함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꾸준함이 이렇게
이런 맞다. 곡선을 그린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봤는데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루틴을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또 이게 원고적 사고라고 해가지고 내가 오늘 한 편의 원고를 쓰기 위해 생활 습관 등을 굉장히 강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아주 술, 담배를 했는데 그것도 다 끊었고 일찍 일어나서 아침마다 운동하고 산책하는 습관 같은 게 전부 다 이런 루틴을 유지하기 위한 건데 이제 그 루틴을 유지해서 무엇을 얻을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긍정적인 사고와 좀 건강한 사고 방식 같은 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얻어야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내 원고에도 영향이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획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뭐 계속 뭘 보고 읽고 하다 보면 어느 날 쓰고 싶은 게 생기고 그걸 그냥 쓰는 편이고 글쓰기 노하우라는 건 제 많은 걸 하고 있고 많이 가르치기도 하지만 사실 대단할 게 없습니다. 그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유심히 들어보면 제 유튜브에도 작가님들 초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각자 방법이 조금씩 다르시고 각자 추구하는 바도 좀 다르신데 다 잘 되신 분들이니까 뭐 그런 거 보면은 뭐 10인 10색이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꾸준히 앉아서 쓰는 힘. 그 이제 루틴인데 사실 엉덩이를 오래 붙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네, 제가 이제 엉덩이 붙이고 있는 시간 짧고요. 사실 운동 그리고 이제 하고 있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런 일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인터뷰 초청해 주시면은 그래 그러면 내가 오늘 긴 시간 동안 아주 긴 산책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제 대중교통을 타고 여기까지 와서 찍고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런 류의 이런 일탈이죠. 저한테는 이게 일탈이죠. 성실하게 루틴을 지킨다는 말이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인 것도 같은데요. 사실 저희 이노스페이스원 구독자분들이 당연하겠지만 대부분 독서 많이 하세요. 그래서 소설을 읽기만 해온 사람도 과연 웹소설을 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 네. 긍정적인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네. 어려운 질문이에요. 요즘 이제 웹소설을 쓰겠다고 도전하시는 분들이 예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까 많이 늘었어요. 근데 곧바로 대단한 수익을 바란다 이러면은 어렵습니다. 어떤 업계를 가도 다 똑같아요. 그쵸. 상위 1%, 10% 안에 내가 시작하자마자 들 거라고 예상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저희 업계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많이 읽은 사람이 유리하다는 거는 이쪽 세계에서는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이제 주의해야 할 내용들을 그래도 조금 알았으니 저희 구독자분들은 그래도 반은 시작했다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작가님께 궁금한 질문을 하나만 드려볼게요. 네. 제가 웹소설을 몇 편을 보니까 거의 아침 드라마급으로 결말을 끝내더라고요. 다음 화를 안 보고서는 진짜 못 패기게 설정을 해둬요. 뭐 얘나 우리 딸이에요 하고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이 웹소설만의 매력이 대단한데 결제를 부르는 다음 화는 진짜 안 볼 수가 없게 만드는 그런 꿀팁이 있을까요? 이거를 사람들이 절단신공이라고 많이 절단신공. 네. 절단신공. 이렇게 딱 말을 하다 말면 그다음 말을 이제 너무 궁금해서 저는 많이 쓰는 편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 무리수를 둘 때가 많은데 전체 서사에 무리수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경우를 많이 안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파트가 나오는데 아주 단순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궁금하게 만들면 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로 보자면 썸네일에 궁금하게 만들면 영상을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한 화의 마지막을 끝냈을 때 그 다음 화에 독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어떤 장면이 나올 것처럼 굴면 단순하게 궁금증이나 호기심이나 어떤 미스테리로 하는 게 아니라 기대감을 충족시켜주는 어떤 파트가 나올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화를 끝내면서. 그러면은 훅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감긴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절단신공 자체는 원래는 이제 말하다 멈춰가지고 뒤를 궁금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제일 많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대감을 유지를 하는 게 훨씬 더 유효하기 때문에 그게 결제를 계속 부르게 만드는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 기대감을 주고 좀 작품성으로 더 가는 방법도 기대를 있다. 계속 유지를 해주는.
작가님이 방금 스낵컬처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해주셨는데 네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웹소설이 점차 마니아층에서 대중적인 분야로 많이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특히나 영화나 드라마화도 정말 많이 되고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비전공자도 쉽게 도전할 수도 있고 요즘은 전문 학과까지 생겨나고 있죠. 레드오션이라고 좀 느껴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소설 장르에 도전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블루오션이냐 레드오션이냐를 따져보면은 아마 과거가 내 기준이기 때문에 과거의 나를 현재 지금과 비교했을 때 레드오션이라고 하는 거겠죠. 전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직업을 삼을 수 있는 일에서는 레드오션이라고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하지만 지망하거나 도전하는 분들에게는 레드오션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아마 도전하는 이유는 시장이 만만해서 도전하는 거라면 사실 오래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음. 글이라는 게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투사해야 되는 거고 네. 뭔가를 만들어서 계속 표현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방식으로 접근은 어렵죠. 물론 해가지고 성공을 해서 내가 뭐 모르고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하니까 일단 시작을 그렇게 해서 나중에 성공해서 좋은 방향으로 넘어오면 되는데 그래서 상관없긴 하네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도전하는 이유는 타인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네. 예, 저는 그렇게 글 쓰고 너무 쓰고 싶어서 썼으니까 글을 쓰고 싶고 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제가 받았던 감동이나 뭐 즐거움 같은 거를 전해주고 싶었으니까 그런 욕구가 끌어넘쳐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게 저한테는 잘 맞는 길인 것 같아요. 물론 시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을 고려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을 탓하거나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이제 저한테는 이게 더 맞고 그분들한테도 그게 더 맞겠죠. 근데 그분들도 쓰다 보면은 계속 제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야 되니까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 이유를 찾으라는 말이 네네. 많이 와닿는데요. 보통 글 쓸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시지 않나요? 네, 그리고 또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글을 쓸 때 내 안에 어떤 걸 투사해야 한다는 말도 네. 좀 많이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이야기보다 뭔가 캐릭터가 나를 끌고 갈 때가 있는데 그런 즐거움이 있는 분이라면 뭐 레드오션, 블루오션 따질 게 아니라 한번 써보는 거 네네. 멋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타 장르와 비교를 했을 때 웹소설만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내 새끼 자랑하는 것처럼 한번 해주시면. 진짜 최고는 재미 네. 같아요. 재미. 그쵸. 그리고 재미랑 속도를 제가 두 가지를 가장 큰 장점으로 뽑습니다. 이제 속도 같은 경우는 다른 컨텐츠 대비해서 장점입니다. 만화책은 그림을 봐야 돼서 넘겨야 되고 이 한 권에 압축될 수 있는 서사나 전개의 속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는 제한된 시간에 내가 그거를 계속 쳐다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책은 제가 원하는 속도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든지 좀 빨리빨리 읽는 편이라서 저한테는 그게 되게 그 속도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재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글을 두고 봤을 때 웹소설이 추구하는 방향이 지루함을 줄이고 재미를 극한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그쵸. 거라서 그 사이에 주제를 넣어서 생각하게 만들기까지 하는 작품을 읽다 보면 감탄이 이제 절로 나오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망생이나 뭐 어떻게 좀 제가 좋은 기회로 어떤 분들한테 글을 좀 알려드릴 때 네. 제일 그런 부분을 좀 제일 고려해서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 처음 뭐 가르칠 때 그 흥미를 갖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흥미 요소를 가득 채운 소설을 읽을 때 그렇게 쾌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가 최고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장르 소설로 시작했거든요. 독서를 아주 어릴 때 해적판이라고 부르는 소설들이 우리나라에 아직 떠돌아다닐 때 그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같이 좀 바쁘다 사회에 네. 빠르게 자극적으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좀 최고의 장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이종범 작가님이 말씀하신 건데 네. 저 이제 개인적으로 친한 형이라서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공감이 많은 말이었습니다. 만화책은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비디오는 영상과 소리를 쓴다. 그러면 책은 뭘 쓰냐면 책은 뇌를 쓴다. 그러니까 해상도가 다르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뇌라는 이런 아직 뇌보다 더 좋은 소프트웨어가 없기 때문에 뇌라는 소프트웨어를 쓰고 즐기는 컨텐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쇼츠 나왔는데요, 작가님. 아, 그런가요? 네. 사실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작가님이 작가 친구들 유튜브 채널에서 네. 워낙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또 되게 인기 많은 콘텐츠 중에 하나가 작품 추천 콘텐츠죠. 저도 되게 맞아요. 많이 봤는데 네이버 1위 웹소설 작가가 추천하는 올해에 진짜 제일 재밌게 읽은 작품 하나만, 힘드시겠지만 하나만 딱 추천 부탁드려요. 네이버 관계자가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추천을 카카오 걸 했거든요. 근데 제가 다 보고 네. 근데 이제 하나만 추천하라고 하시니까 너무 네. 어렵고 딱 그리고 하나만 한다면 이게 작품별로 취향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거든요. 사람들마다. 근데 네. 저는 되게 대중적인 취향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네. 카카오 페이지에서 전무후무하게 성적이 되게 좋거든요. 지금 네. 제가 추천드린 작품이 괴담에 떨어져도 출근을 해야 하는구나라는 작품이 있는데 네. 24년도에 시작하긴 했지만 25년도에 제일 히트 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굿즈 판매 같은 경우에도 엄청 잘 된 걸로 알고 있고 현재도 연재 중이고 진짜 딱 재미? 네. 그거를 제가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뭐 캐릭터가 좋고 뭐가 좋고 이런 얘기들이 당연히 뭐 얹으면 다 얹을 수 있는데 그걸 다 떠나서 다음화를 계속 읽게 만드는 힘이 어디에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독특한 소재로 그 네.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끌고 나가는, 그러니까 그 재미 요소가 여러 가지거든요. 감정의 변화일 수도 있고 뒤에 나오는 내용이 기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캐릭터에게 애착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요소가 좀 섞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잘 섞여 있습니다. 그 웹소설은 다른 거 다 떠나서 재미만 있으면은 그쵸.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좋아하는 작품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너무 많아요. 100개를 쓰라고 하면 100개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새로운 화를 계속 찾아서 읽을 정도로 기다려서 읽을 정도로 진짜 재밌게 봤고 네. 보통 이게 스낵컬처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뭐 지하철, 화장실, 내 방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더 재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하다는 말은 어디서든 내가 이거 그만둬도 괜찮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퇴근 작품 괴담에 떨어져도 출근은 해야 하는구나 네, 맞아요.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벌써 요즘 사실 웹소설스트 제목 짓기 되게 유행하잖아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많이 어디에 하더라고요. 떨어지니 어디에 와 네. 있다라든지 마지막으로 오늘 이노스페이스원 인터뷰 소감을 요즘 유행하는 웹소설 제목처럼 말씀해 주실 수 이게 있을까요?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 이거 질문을 제가 미리 받았지만 네. 처음에 이렇게 제가 이 답변을 썼을 때 이건 못하겠습니다라고 썼다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중꺾마니까. 이게 근데 너무 이게 제가 성의 없이 대답하는 것 같아서 고민 너무 많이 돼가지고 네. 어렵게 쥐어짰는데 최근에 그 직장인이 나오는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의 어떤 지속적인 노력하는 모습이 좀 매력적일 때가 많아서 네. 이노스페이스원의 마케터는 오늘도 일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저보다 준비하신 분이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괴담에 떨어져도 출근은 해야 하는 이노스페이스원 마케터니까요. 약간 하셔야 되니까. 장편 웹소설이 될 것만 같은 제목이에요. 네. 약간 호러물 같기도 하고. 네. 작가님 오늘 먼 길까지 인터뷰하러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이 일을 하고 엄청 읽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도 오가면서 계속 읽고 왔기 때문에 네. 엄청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어떤 거를 계속 이쪽 일을 시도하고 싶으시다면 되게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되게 그리고 이제 와서 도전을 하겠다고 하면 단시간 안에 많이 읽어야 될 겁니다. 그럴 때 좋은 이북 리더기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뇌상도를 높여주시는 솔봉 작가님과 해상도 높은 이북 리더기 이노스페이스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